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주식명가 MTNW 박태준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짧은 거래일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을까 궁금한 제약바이오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의 확대로 바이오주의 온기가 돕니다. ABL 바이오는 올해 역대급 실적 기대로 우상향 중이고 비만 치료제 시장의 고성장 기대도 큰데요. 하반기엔 바이오주의 시세 연속성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바이오텍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요. 우리 증시에서도 바이오 종목들이 좋습니다. 2분기 실적도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바이오주가 정말 하반기에는 달릴 일만 남았을까요? 글쎄 뭐 달릴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네. 조금 아직은 좀 부담이 좀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초만 하더라도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60%에서 40%까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었다는 얘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이번 주에 발표가 된 지금 CPI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뭐 재무장관부터 해서 지금 연준 의장을 계속 압박을 좀 가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100%다 이렇게 또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빅컷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50bp면은 한 번에 작은 게 아니죠. 근데 이번 달은 지금 FOMC 회의가 없고 다음 달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 일단 잭슨 홀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지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일단 이 바이오테크의 주가가 좀 상당히 좋았고 우리도 이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뿐만이 아니라 또 이번 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 인하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업종 또 바이오 섹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뭐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유리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바이오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9월 FOMC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잭슨 홀 미팅에서의 이 연준 의장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섣부르게 우리가 이제 무조건 하반기에 바이오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도 상반기에 사실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종목별 편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좋았다라고 좀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하반기에 군집성의 어떤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아무튼 바이오주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만한 섹터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 기대해 볼 만한 섹터고 다음 주에 열리는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뭔가 금리 인하와 관련한 신호를 줄지 우리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대장인 알테오젠이 오늘 리포트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UBS 쪽에서 뭐 매도부터 해서 27만 원인가요? 목표 주가 상당히 낮게 잡았는데 장 초반에 이것 때문에 한번 출렁임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낙폭을 빠르게 또 만회해서 지금은 한 2%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락권에서요. 알테오젠 이 정도면 그래도 견고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UBS의 리포트 좀 경계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고요. 또 즉각적으로 회사에서 반박하는 또 레포트 자료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44만 원 하는 주식이 지금 27만 원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다소
조금 이제 반발을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뭐 무시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단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흐름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알테오젠 주가 물론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최근 한 달 동안의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크게 반응하지 않고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어떤 레포트 외국계 증권사의 어떤 얘기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거린다라고 한다면 이 악재 매물이 소진되는 그런 어떤 기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알테오젠에 대한 하반기의 어떤 전망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이 지금 현재로서 크게 훼손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좀 잘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여기다가 재를 뿌린 느낌이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오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개의치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방 경직성도 확보됐고 악성 매물도 소화가 됐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주셨어요. 자, 그리고 궁금한 건 이제 비만 치료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위고비보다 훨씬 더 살이 잘 빠진다. 뭐 다음 주에 마운자로 국내 출시된다고 하죠. 비만 치료제 쪽에 기대감이 상당히 커요. 이 뉴스를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기대감이 선 반영된 관점에서 나중에 이제 뭐 다음 주죠. 국내 출시되고 나면 그쪽 관련주들 재료 소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마운자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죠. 특히나 이제 이 가격이 한 20% 이상 예.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침투가 굉장히 빠를 것이다라는 기대를 좀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 테마가 이미 주가에 많이 좀 선 반영된 측면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관련된 수혜주로서 D&D 파마텍이라든가 또 이제 펩트론 또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군들이 주가가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단기적으로 일단 뭐 이 마운자로의 출시 이런 어떤 모멘텀이 주가 단기 상승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좀 많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일단 뭐 부작용 얘기가 나온다라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시장에 좀 침투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어떤 악재 작은 노이즈에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현재 위치가 아닌가라는 부분이 다소 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뭐 위고비에 이어서 이 마운자로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가장 핫한 그런 어떤 테마성 그런 어떤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승 시점, 상승 흐름 자체가 크게 훼손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좀 조금씩 조심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뭐 트레이드 관점으로는 괜찮습니다만 이제 긴 안목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또 G2G 바이오도 상장해서 뭐 장기 주사형 치료제 이쪽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긴 한데 지금 이거 너무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기엔 좀 그렇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기대감이 선 반영됐다 보니까요. 자,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첫 경제 전략에 남북 경협이 포함되고 한미 정상회담이 25일로 확정되면서 남북 화해의 기대가 커지네요. 최근의 시세를 봐도 남북 경협주가 다시 떠오르는 느낌인데 기대감을 갖고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다소 이제 거래가 좀 한산할 때 이런 쪽으로 많이 몰리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번 주 거래량 거래대금 상위 쪽에 보면 계속 뭐 JST나 비롯해서 좋은 사람들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기도 했었는데 우선은 새 정부의 지금 첫 경제 정략에 처음으로 남북 경협이라는 테마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섹터 자체를 우리가 테마를 넘어서 하나의 길게 볼만한 뭐 산업으로까지 이제 생각을 해도 괜찮을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북한과 뭐 우리가 이제 남북 통일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경제적인 협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제 희망사항일 뿐이죠. 근데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이제 국제 제재죠. 유엔 제재도 있고요. 미국에 대한 이제 대북 제재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풀리기 전까지는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1기 정부 때를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판문점에서 미국 대통령과 또 북한 또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만나는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남북 철도가 연결이 되는 상황에서 또 북한으로 우리나라 기차가 열차가 넘어가는 그런 예. 상황도 연출이 됐었고 다양한 어떤 기대감을 좀 모았었고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또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라든가 또 경제 협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크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개성공단을 좀 재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어떤 입장을 좀 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관세 이제 협상 이후에 일단 내일 모레죠. 15일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정전에 관련된 이제 러시아와 또 미국의 이 정상회담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 이후에 또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또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뿐만이 아니라 상반기에도 이 남북경협 관련주들은 주가가 좀 많이 또 올랐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단지 이 테마적인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 북한을 해서 우리가 이제 트레이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금은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관련주 접근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섹터인데 찐수혜주 궁금합니다. 지금 뭐 철도 쪽 봐야 될지 아니면 개성공단 이런 쪽 봐야 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고르는 기준을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뭐 상반기에 남북경협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고른 순환매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먼저 시세를 좀 붙여놓고 나서 이제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종목군이 이제 순환매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번 사이클에서도 먼저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죠. 예. 뭐 좋은 사람들이라든가 또 JST나 신원, 또 코데지 컴바인까지 새롭게 부상을 하면서 시장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팁이라고 할 건 없습니다만 순환매를 철저히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북 제재에 대한 어떠한 유엔의 제재 또 미국의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은 쉽지 않은 그런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에 의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대북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는 비료라든가 철도 또 뭐 이 중소형 건설주도 굉장히 많은 어떠한 섹터들이 남북경협지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실적이 뒷받침되어주는 그런 종목군들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관광 관련된 아난티라든가 또 작년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던 철도의 대하TI 같은 이런 네. 종목군들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난티나 대하TI 같이 좀 실적도 뒷받쳐주는 종목 위주로 옥석 가리기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섹터 전반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약바이오와 경협주 살펴봤는데 트레이딩 관점이니까 제약바이오 안에서 뭔가 중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이뮨온시아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말씀드린 대로 유한양행이 66%가 넘는 지분을 좀 보유한 면역 항암제 신약 연구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최근에 임상 데이터를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IMC001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임상 이상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객관적 반응률이 무려 이제 79%가 나왔습니다. 자,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을 암 환자한테 투입을 했을 때 이 암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또 암이 사라지는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인 환자들이 무려 80% 가깝다라는 건데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우수한 효능을 좀 입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반기에는 국내 식약처에 희귀의약품으로 좀 등재를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IMC001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임상 1상에서 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이 됐고요. 이미 중국 업체로부터 또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6,550억 규모니까 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뮨온시아 최근 오늘 같은 경우도 강하게 또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고점에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바닥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신호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6,500원 전고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가격은 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 탈출 신호 나오고 있는 이뮨온시아 목표 주가는 6,500원, 손절가는 5,0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AS 하나 받아볼게요. 8월 1일에 너무 좋은 자리에서 추천해 주셨던 엔캠이요. 벌써 목표 주가 달성했고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50%에 육박합니다. 최근에도
오늘도 이 시세가 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목표 주가 더 높게 잡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글쎄 저는 8만 원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워낙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하반기에 2차 전지 섹터들이 주도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목표가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까지 좀 상향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를 보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추가적인 접근,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태준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